넷플릭스의 K-팝 데몬헌터스가 일본 자본 소니의 힘으로 제작됐지만 한국 소재가 절대로 잘 될 리 없다는 우매한 판단으로 판권 100%를 넷플릭스로 넘겨버린 뒤 초대박이 난 일은 이미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또다시 한국에 수백억 베팅을 결단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미국 현지 연예 전문 매체 데드라인은 넷플릭스가 과거 넷플릭스의 투자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에서 제작했다가 대박을 쳤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미국판 제작을 준비하기로 했다. 영어 버전이 기획 중이며 레일라 거스타인이 총괄 프로듀서를, 크리스티안 리드가 제작에 참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왔다. 레일라는 하트 오브 딕시의 총괄 제작자이며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CSI 등 인기 시리즈의 작품 각본에 참여해 이름을 알려 2017년 에미상을 수상한 바 있다라며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폭로하는데요. 미국 네티즌들은 1회 시청률 0.9%로 시작했던 우영우가 입소문이 타며 최종회 17.5%로 흥행에 성공했다. 특히 넷플릭스의 투자 제안을 거절했던 패기가 멋지다. 이미 미국은 굿닥터라는 드라마를 리메이크하면서 성공한 바 있다. 의사의 변호사 버전 드라마로 각색될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한다는 여론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말이지 넷플릭스는 아예 사세를 K 콘텐츠에 걸기로 작정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정도죠. 하지만 이미 캐대한 억가 세력의 중심인 일본은 악을 쓰며 한국 콘텐츠는 별로다라며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지점이죠. 오늘은 넷플릭스가 어떤 결심을 했길래 한국에 이렇게까지 올인하는지, 또 사장은 일본에서 나오는 비난에 무슨 대답을 한 건지에 대한 소식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넷플릭스는 일본 시장은 확실히 버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을 소재로 만드는 콘텐츠에는 대규모 투자도 진행하지 않고 그저 소비를 위한 나라로만 여기는 것 같은데요. 이번 K-팝 데몬헌터스의 흥행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니라는 일본 자본으로 만들고도 그 가치를 제대로 몰라 넷플릭스에 그대로 헌납해버리는 우를 범한 뒤부터는 더 이상 일본과 콘텐츠 분야에서 겸상하지 않는 건데요. 이런 전략을 공식 석상에서 선언한 것이 바로 넷플릭스의 주주 대상 실적 발표였습니다. CEO인 테드 사란도스가 K-팝 데몬헌터스 투자를 올해 가장 성공하고 자랑스러운 실적으로 소개했는데요. 이례적이었습니다. 캐대헌 실적 발표회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큰 애니메이션 흥행작을 예쁜 내색이라 칭하며 극찬한 건데요. 이어 사장은 말합니다. 이 영화는 출시 직후부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점은 이 영화를 제작하기까지 5년 넘게 투자한 다른 스튜디오로부터 판권 100%를 인수해왔던 희한이 우리 넷플릭스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K-팝 데몬헌터스는 속편도 아니고 실사 리메이크도 아닌 완전하게 새롭게 창작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넷플릭스가 한동안 고전했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콘텐츠라는 점이 너무나 기쁩니다. 심지어 지금 음악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덕분에 인기를 오래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넷플릭스는 K-팝 데몬헌터스를 기점으로 디즈니를 넘어 모든 콘텐츠 분야에서 1등의 자리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됐습니다. 라고 극찬에 극찬을 거듭했죠. 하지만 웬걸, 캐대언에 일찍이 투자하고 수년간의 제작을 지원해왔지만 절대로 흥행할 리가 없다라며 넷플릭스의 전권을 팔아버린 일본 자본 소니의 캐대언이 일본에서만큼은 인기가 없는 것을 넘어서 극우 세력들의 표적이 되어 K-팝처럼 근본 없고 깊이 없는 유행에 편승하려는 얄팍한 콘텐츠가 인기 있는 것은 모두 가짜일 것이다. 한국인들이 만든 저 영화는 전형적으로 한국인들이 내세운 껍데기에 불과하다. 전형적인 수법을 또 사용하고 있다. 캐릭터도 우리 일본 애니메이션에 비하면 너무나 허접하다라고 욕하고 있는데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이죠. 우선 일본 극우들은 이게 일본 자본이 만든 콘텐츠인 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일본 야후에서 캐대언을 검색해 기사 댓글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기가 차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개봉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인기가 꾸준히 유지될 뿐더러 음악은 이제 정말로 영국과 미국 그래미 어워드에서 수상을 노릴 수준으로 인기가 폭발한 상황을 숨길 순 없습니다. 이제는 미국을 넘어 영국과 구라파에서도 신드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각종 코스프레는 벌써부터 퀄리티가 급격히 좋아져 한국으로부터 갓과 두루마기를 공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애니메이션상의 액션을 따라하는 미남 미녀들도 넘쳐나죠. 그리고 넷플릭스는 확실하게 일본을 손절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초 신규 예능 대환장 기한장이 프로그램 중 자막으로 독도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하며 쐐기를 받기도 했는데요.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중립을 지키겠다며 동해를 일본어로 표기해 논란이 빚어왔고 김치는 중국식 채소 절임인 파오차이로 표기했던 전적이 있어서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죠. 그냥 그런 한국판 예능이 아니라는 또 독도라 표기한 것이 엄청난 파급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결단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물론 메이드 인 재팬 하면 무조건 먹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콘텐츠 모든 분야에서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여전히 갈라파고스처럼 어떤 것도 모르고 또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데요. 단적으로 지금 일본 내에 퍼지는 기사와 그 댓글들만 봐도 분위기를 감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야후 재팬의 기사 하나가 올라옵니다. 한류 애니메이션이 세계적 인기로 넷플릭스에서 1위 요리, 한복, 한글에 K-팝까지 담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댓글이 아주 가관입니다. 왠지 옛 NHK의 인형극에나 나올 것 같은 캐릭터 같다. 화풍이 호지다. 오징어 게임의 부정 조회수를 기억하는가? 조사하면 조회수의 약 8할은 부정에 의한 것이다. 저 흉한 애니메이션과 음악은 뭐냐? 한국 제작사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다 등등 비아냥과 부정 일색인데요. 참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분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 일본 자본인 소니가 캐대언을 만들었다는 걸 이들은 알려고 하지도,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무지한 수준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저 이건 우리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라면서 애써 부정하는 모습을 말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던 세상은 한순간에 지나갔고 지금의 세상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한국의 영향력이 정말 엄청난 세상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즐기던 음악은 영어 가사들이 한국어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이게 한국 가요야 팝송이야 하며 혀를 끌끌 차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영어 가사 사이사이에 한국어가 들어있는 구조가 됐죠. 외국인들이 들을 때 이게 힙하다, 쿨하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가사를 썼을 테고요. 실제로 BTS나 블랙핑크 노래를 들어보면 이런 구조가 많은 걸 보면 정말 한국이 대세는 대세구나 싶기도 한데요. 한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예전이랑은 180도 달라진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놀라울 정도죠. 실제로 최근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는 언어 랭킹을 조사했을 때 한국어는 영국식 영어, 이태리어에 이어 공동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언어기도 하고요. 물론 여전히 아쉬움은 남긴 합니다. 단순히 캐대언의 인기에만 우리가 축배를 들고 있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에서 연예인들 몸값을 너무 올리며 생태계를 해치는 문제를 만들기도 했고요. 미국 워싱턴 정과에서 주로 보는 더 디플로맷은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산업을 촉진하면서도 위협하는 양날의 검이라는 기사에서 넷플릭스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죠. 그만큼 K-팝 데모넌터스의 자신감과 성취 이면에는 국뽕에 가려져서는 안 될 한계점이 명확한 겁니다. 한국이라는 정체성에 뿌리를 둔 배우, 성우, 가수, 프로듀서 등 수많은 아티스트의 노력이 더해진 결실인 것도 사실이지만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수십 수백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훨씬 넘어서 우리를 홍보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좋아하게 만드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100% 판권을 전부 넘겨받은 넷플릭스의 해안이 돈 다 들여서 제작하고도 K-팝으로는 승부 보지 못할 것 같았다, 성공을 확신하지 못한다라며 넷플릭스에 팔아버린 소니의 우매함 덕분에 2탄을 기대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조급함이 아니라 이런 흐름이 더 오래, 더 깊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잘 기다리면서 응원하는 마음도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 품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